고수의 국어의 안종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에 9월 모의평가 현대소설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품이 여기 1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목은 우리 최인훈 광장으로 유명하죠. 크리스마스 캐럴 5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문제 한번 훑어볼게요. 서술상 특징 문제 역시 어김없이 나왔고요. 단골 문제죠. 첫 번째 문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인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 나왔으니까 1인칭이 되겠죠. 자, 의사가 있고요. 우리 28번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여기 여러분 중심 인물이 있고요. 중심 인물이 있고 자신의 목소리 있습니다. 1인칭 시점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5번 좀 수상하고요. 그 다음에 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도적놈 뜰 이런 거 나옵니다. 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 혁명과 간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30번 패스하고 31번 문제. 31번 문제가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는, 선생님이 늘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보기는 우리한테 뭐를 제공한다? 힌트를 제공한다. 자, 힌트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그런 시대에서 자유를 억압했죠. 내 마음대로 못하게끔 우리 군사 독재 정권 이런 거 말한 것 같습니다.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대한 도든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우리 겨드랑이에 파마늘이 났다, 알 수 없는, 그러면 아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로 인한 밤에 산책을 나가나 봐요.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겨드랑이가 아파가지고 밖으로 산책을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는 결국에는 통증이 좀 덜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산책을 나가게 된다. 밤 산책을 계속 나가겠죠. 그리고 점점 심해진다. 그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통행 제한 이런 거 나오네요. 통행 제한. 그다음에 파마늘이 생겨서 통증이 난다. 그 다음에 산책을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로 바뀌나 봐요. 그 다음에 날개가 귓바퀴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작품이죠. 상징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니 내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1시에 파마늘이 생긴다. 그다음에 방에 있으면 아프고요.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게 낫는다. 파마늘은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이고 방에 있으면 아파요. 증상이 나타나고 밖에 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그 다음에 까닭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 내 겨드랑이는 멀쩡했기 때문이다. 되게 아픈데 병원에만 가면 안 아프기 때문에 의사는 이상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 쑤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세운다는 것은 못할 일이었다. 나는 자기 집이면서 또 꼭 도적놈처럼 뜰의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한 2달째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보았다.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에 대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의지. 자, 본문에는 우리 보기에서는 워딩을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향한 요구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도 있어도 따끔거리고 손을 대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 아주 깨끗이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 여기 볼까요? 처음에는 방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팠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는 안 아팠단 말이지. 그래도 뜰에 있어도 조금 아파요. 그래서 결국 밖으로 거리를 나가니까 이제
밤하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짐작이 가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금지 시간과 우연히 겹치게 된다. 우리 새벽에 0시부터 4시까지라고 했으니까 통행금지가 있었나 봐요.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 그러면 이 세모 쳤던 요것은 전부 다 통행 제한을 지키는 것하고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지원해보면 12시부터 4시까지 모든 시민은 밖으로 나가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일종의 작은 형태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이는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결국 이거 통행금지를 지키게 되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겨드랑이 아파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나는 겨드랑이에 대한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했다. 아프지 않으니까 의료적인 목적으로.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경찰관을 만난 거죠. 나는 몸을 숨겼다. 왜냐하면 통행 금지를 어겼으니까.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을 실감한 것이었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자기가 몸을 숨겼잖아요. 은신처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은신처 체크해 둘게요.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지닌 사람이다. 백치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백치미 들어봤죠? 위에서 레닌과 김구 같은 부류의 사람을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만하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나는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라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둑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이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혁명가, 간첩, 도둑놈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만해지는 듯 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공리적인 목적으로 나왔다.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고 점점점 자유에 대한 바로 요구를 느끼는 거죠. 설사 내 겨드랑이의 달걀이 아까는 파마늘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크기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타조알이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치료의 목적이었는데 점점점 누룩이 반죽되어서 빵이 되는 것처럼 점점 자유 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단 기적. 기적은 여러분 기이한 행적이란 뜻이요. 기이한 행적. 다음에 경악, 놀라움, 공포, 두려움, 웃음. 오늘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역시 산책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간질간질합니다.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심화되네요. 증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다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빳빳하고 잘 묶여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바위 틈에 숨어서 니은이라는 장소가 나왔네요.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이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네, 우리 터지는 웃음이죠. 내 겨드랑이에는 새끼 사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쬐끄만 날개는 결국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겨드랑이 쪽을 다른 쪽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웃어버렸다. 그곳에 장난감 몽당 빗자루 만한 것이 달려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몰이었다는 것이었다.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나 였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날개를 움직이려 해보았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한계라고 할까요? 나는 부끄러워졌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문제. 28번 서술상 특징 문제입니다. 적절한 체크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것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화면 조금 확대할까요? 자,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죠. 계속 파마늘 사건. 그래서 서술의 초점을 분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집중되고 있죠. 서술자가 장면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고요. 계속 일관되게 나로 나와 있어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의 시선으로. 그러면 사건은 파마늘 사건과 산책 사건이죠. 중심 인물인 나의 내적 반응. 내적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5번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자, 29번 문제 좀 까다로웠습니다. 별표 칠게요.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안 나타나서 이상 없다고 했던 거죠. 나는 내 집에서 도적놈 비슷하게 막 뜰에서 숨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뜰에서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 덜하지만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방에서 뜰로 나갔다가 거리로 나가게 되고 거리에서도 통증이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 나왔네요. 이런 페어플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통행 금지 말합니다. 통행 제한을 말합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는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쌤이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페어플레이를 소형의 도덕률을 통행 제한을 시민이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만약에 규칙을 지키게 된다면 겨드랑이는 요새를 하고 나는 죽을 거라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고민한다는 물론 여기 있습니다. 고민한다가 여기 있지만 우연히 겹치네 정도로 고민했지 결국에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고민 안 하고 결국에는 밖으로 산책을 하게 되기 때문에 4번 선지 판단하기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겠죠. 혁명과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은 장소였던 것 같은데요. 쌤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은신처였고 여기서 경관을 만났습니다. 은신처는 경관을 만난 장소다. 체크를 해둘게 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바위 틈일 거예요. 바위 틈. 바위 틈이라고 하는 곳은 이곳에서 겨드랑이에 우리 조그만한 날개가 생겼던 부분이에요. 뭐 정신적 안정은 아니고요. 윤리적인 말도 안 됩니다. 도덕하고. 그다음에 요거 달리 괄호칠게요. 기억은 타인의 출현으로 몸을 감추었다. 그리고 한강에서는 뭐 타인의 출현은 없으니까 정답이 3번이죠. 왜냐하면 기억에서는 경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몸을 감추었다. 3번 처리하고요. 마지막 3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기는 읽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선지만 판단을 해볼게요. 확대 이렇게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뿐만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파마늘이 돋았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됐던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고통을 암시한다. 적절해 보이죠?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보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서 우리 산책을 나가는 것이 자유에 대한 요구라고 했습니다. 산책이 바로 자유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책을 중단했습니까? 산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의 필요성이 요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또는 심화되고 있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 그럼 우리 파마늘이 달걀이 되었다가 날개가 되었다.
이게 좀 심화된 거고요. 통증도 점점 심화됩니다. 맞고요. 5번 날개가 귓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 거는 못 날아서 그런 거죠. 산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라 말하는 거는 바로 날 수 없다.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날개를 통해서 우리 날 수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보기에서도 우리 한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이 한계가 바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은 우리 최인훈 하면 우리 광장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조금 상징적인 우리 저기 최인원의 광장이 여러분 6.25를 후를 바로 해방 후 그다음에 6.25 전후 이를 배경으로 했다면 요거는 시대가 억압적 상황이라면 60년대, 뭐 70년대, 80년대 요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좀 상징적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윤원의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